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후 잠시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경과 이런 게 쭉쭉쭉 나오고요. 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일단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요게 해당하지 않는 계약들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구법상의 그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한번 볼게요. 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게 이제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 거예요.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입니다. 1호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옥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남옥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겠죠. 8호가. 9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 5항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 중요해요. 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항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금은 제7조의 이 각호의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야 환산 월차임이라 한다. 요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과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요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니까 아예 최초로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같이 특약사항에 넣어두면 좀 나중에 돈 지급할 때 서로를 위해서 좀 계산도 편해지고 그런 게 좀 좀 합리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편해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월세 상한제 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제6조에서 한 계약 갱신 요구 등 보면 사망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우리 보통은 20분의 1 5%라고 알고 있죠? 1년 이내에 또 증액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법률 공동소관 부분 볼게요.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 가지 큰 줄기입니다.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법률 공동소관.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장조정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공동 관리하여 수정소요 발생 시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30점 보시면. 그래서 요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의 계약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 확인사항, 별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 누구누구와 임차인 누구누구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임차주택의 표시에서 소재지, 원래 집원 주소 쓰는데 가로치고 도로명 주소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나 건물, 지목, 구조, 용도, 면적 같은 거는 등기부등본이나 대장상에 있는 기재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시고요. 임차일 부분 보시면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 동, 층, 호 정확히 기재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국세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미납국세가 없으면 없음 체크해서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고요. 있음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조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9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고요. 해당 있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조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9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님들은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란도 있고요. 자, 유의사항 봅시다. 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급수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 방법은 별지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이따가 별지는 볼 거예요. 그리고 계약 내용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해서 뭐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월세, 얼마, 입금계좌 3개 다 있죠. 그리고 제2조 임대차 기간 있고요. 그리고 제3조는 입주 전 수리라고 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는 없는 조항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수리 필요 시설이 없으면 없음, 있으면 있음 체크하시고 있으면 수리할 내용이 뭔지 쓰시고 수리 완료 시기는 뭐 잔금 지급 기일인 몇천 년, 몇 월, 몇 철까지 혹은 기타 체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그래서 임대인 부담 부분하고 임차인 부담을 좀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임대인 부담,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리고 임차인 부담,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약의 해제 규정, 이거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앤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조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배포하는 서식과 똑같아요. 근데 제6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조항이 조금 다르니까 요거 한번 잘 살펴보죠. 당사자 1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계약 해지는 최고를 유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는 손해배상액의 그 기준을 계약금으로 본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그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는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특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7조는 계약의 해지 조항인데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고 또 이 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 연체하거나 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조 1항 이거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조항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원상 해목 의무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상 복구 의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설물의 노후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비용의 정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긴 하지만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협회의 서식에는 없어요. 제10조 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몇 프로인 얼마 원으로 한다. 원으로 하는데 부가가치세 포함이냐 불포함이냐 체크하게 돼 있고요.
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지금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분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뭐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 보증관계 증서, 공제증서도 사부를 첨부하여 몇천 년, 몇 월, 며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약사항 보면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 주소 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 동의하는지 미동의하는지 체크하게 돼 있고요. 자,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 전기료 납부 방법 등 특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에 관련 예시 한번 볼게요.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천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몇천 년, 몇 월, 며칠, 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2일부터 발생하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몇천 년, 몇 월, 며칠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그 2일이니까 그 2일의 다음날, 그러니까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특별히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대항력이 2일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 대항력 갖추고 그 2일의 다음날, 이틀 후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게 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이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일, 날짜, 연월일 쓰시고요. 임대인, 임차인, 뭐 인적사항 쓰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고, 중개업자도 뭐 다 빈칸 채우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과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은 서명 및 날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서식은 보시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다 찍혀있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에서 친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있어요. 자, 별지 이제 볼게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돼 있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관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차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납세 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매우 중요하니까 임차인분들은 특히 이 부분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확보하는 방법은 잘 알잖아요. 뭐 주택에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고, 대항력은 2일부터 발생하고, 그리고 이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 빼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미납 국세,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해야지 선순위로 담보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 좋겠죠. 계약 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차임 증액 청구. 계약 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 5%도 당사자 간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뭐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인 측에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불리하진 않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뭐 성실사업자 이런 분들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해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기간 바뀌었죠? 6개월부터 2개월까지로 바뀌었어요. 이 서식이 2018년도에 나온 서식이라서 지금 개정된 조항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바뀌었어요. 2개월입니다. 1개월이 아니라. 그리고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보증금 증액되거나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증액하면 다시 우선 변제권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돼요. 금액의 변경이 됐으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임대차 등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임대차 등기는 사실 계약이 거의 시작할 때 임대차 등기를 뭐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거나 하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이 임대차 등기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등기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 등기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하는 겁니다. 존속 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싶지만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어때요? 지금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서 그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셔야지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신청하고 결정받는데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별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지금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협회 서식보다 자세한 것 같죠?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나중에 특약사항 기재할 때나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차분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개정 관련 FA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계약 갱신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좋은 질문과 답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보면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